본 영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전홈 파트너 맞춤안전 토탈케어 재난안전교육 공통대비 및 행동요령 자연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다음의 내용들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거주지역의 기상정보와 지정 대피소를 확인합니다. 국번 없이 131로 전화하면 언제든 거주하는 지역의 기상정보와 특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현 위치의 시간별 기상예보, 강수량, 특보 현황이 게시되어 있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피소도 온라인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진 대피 장소나 폭염, 한파 대비 쉼터를 확인하고 싶을 땐 메인 페이지에서 카테고리 재난현황 지역 상황에 접속해 지진 대피 장소,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 중 필요한 내용을 클릭합니다. 이후 원하는 지역을 체크해 검색하면 인근 대피 장소와 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을 찾고자 할 때는 메인 페이지에서 카테고리 민방위, 비상시설에 접속해 대피 장소를 클릭, 원하는 지역을 체크하면 인근 대피시설이 검색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안전 디딤돌의 사용 방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앱스토어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상단 카테고리에서 안전시설을 터치, 지역을 선택해 조회하면 인근 지정 대피소가 검색됩니다. 또한 카테고리 자연재난 기상정보를 터치하면 시간대별 날씨와 기상특보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어플리케이션인 기상청 날씨 알림이를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상단 맨 오른쪽 메뉴 아이콘을 터치, 카테고리 설정에서 알림 설정에 접속해 알림별 수신 설정을 하고 알림 받고 싶은 기상 정보만 체크하면 됩니다. 알림 내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면 메인 페이지 상단 알림 탭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 대비 및 행동 요령 두 번째, 재난이 발생했다면 TV, 라디오,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적극 활용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이 휴대전화, 라디오와 같은 전자제품은 평소 충분히 충전해 놓을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세 번째, 대피 시 엘리베이터는 탑승하지 않습니다. 만약 타고 있던 중이라면 전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빨리 멈추는 층에서 신속히 내리고, 사고로 멈추었을 때는 호출 버튼을 눌러 구조를 요청하고 신호가 없을 시에는 119에 신고합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문이 열릴 때까지 몸을 바닥과 벽에 밀착하고 자세를 낮춥니다. 이후 시각장애인이 혼자 있다면 흰 지팡이나 한 발을 이용해 엘리베이터 바닥면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네 번째, 시각장애인이 대피로가 막혀 혼자 대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화장실로 대피해 119로 구조를 요청하도록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 밖으로 대피한 뒤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 조력자는 먼저 주변 안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재난의 영향으로 집 내부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집안을 충분히 환기한 후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집안의 전기, 가스, 수도 시설이 파손되었다고 의심된다면 함부로 손대지 말고 시각장애인에게 설명 후 전문업체에 문의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 규모 확인용으로 사진 촬영을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는 재난별 대비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진. 지진은 진도에 따라 생활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등급별 현상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 5부터 확인해보면 진동으로 인해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질 수 있고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규모 6은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고 벽면의 석회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규모 7부터는 건물에 금이 가거나 무너지는 등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평소 가정에서는 찬장처럼 높은 곳과 머리맡에는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유리나 도자기 대신 스테인리스, 플라스틱처럼 깨지지 않는 재질로 식기를 바꾸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낙하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게 앞코가 막힌 실내화를 신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였다면 몸을 낮추고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거나 방석, 쿠션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큰 진동이 멈추었다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대피합니다. 발보호를 위해 신발은 반드시 착용합니다. 태풍. 강풍에 창틀이 흔들려 유리가 깨질 수 있으므로 종이, 휴지 등으로 틈을 메우고 문도 갑자기어 닫히지 않게 확실히 잠가둡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낮은 곳에 두거나 고정시키고 조력자는 시각장애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지붕이나 물품 등을 확인 및 점검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및 가스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태풍이 도달하였을 때 외출을 삼가고 유리가 깨질 수 있어 창문 가까이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엔 물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수용 물은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합니다. 집중호우. 집 내 외부의 하수구, 배수구, 빗물바지 등을 점검해두고 만약 시각장애인이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상 상황을 확인해 사전에 지정된 대피 장소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호우로 인해 고립되었다면 옥상과 같이 침수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 후 구조 요청합니다. 물에 휩쓸려갈 수 있으므로 떠내려가는 물건을 건지는 등의 위험 행동은 금물입니다. 비가 그친 후엔 젖은 몸을 깨끗이 씻어 오염물을 제거하고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먹지 않습니다. 대설. 눈이 많이 내려 쌓일 때엔 긴급 대피 시 출입문을 열기 쉽도록 2시간에서 4시간 주기로 현관 주변에 쌓인 눈을 빗자루, 삽 등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노후 주택에 거주한다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시 대피소로 미리 대피합니다. 조력자는 집 주변 빙판길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둡니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되 나가야 한다면 안내 보행 시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보폭을 좁혀 이동합니다. 또한 바닥이 넓고 미끄럼이 적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합니다. 한파.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날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 부위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손가락, 뒷바퀴 등 신체 말단 부위에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졌다면 동상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장시간 전열 제품을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1시간 동안 전열 제품을 사용했다면 15분가량 정지시켜주세요. 수도꼭지가 얼지 않게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고 수도 계량기를 수건이나 옷가지로 감싸둡니다.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기 같은 온열기나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입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폭염.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 시각장애인과 함께 냉방기구가 잘 작동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만약 작동 버튼이 많다면 자주 쓰는 버튼에 입체 스티커를 부착하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관련 질환을 알아두어 필요시 충분한 휴식이나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폭염 관련 질환에는 첫째, 근육 경련과 피로감이 나타나는 열경련. 둘째, 피로감과 두통, 구역질, 구토를 호소하는 열탈진. 셋째, 발이나 발목이 붓는 열부종. 넷째, 건조한 피부에 열감이 느껴지고 맥박이 빠르고 강하게 뛰며 두통과 어지러움, 심하면 의식 저하가 일어나는 열사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이 있습니다. 폭염이 다가왔을 때는 창문의 커튼, 천 등을 이용하여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수시로 환기합니다. 이때 실내외 온도차는 5도 내외로 유지시켜주세요.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가능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착용하되 자외선 차단제로 노출 부위의 피부를 보호합니다. 또한 탈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합니다. 수돗물은 끓여 마시고 날 음식을 삼가며 변질이 의심되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